지금부터 이제 핵심 들어가겠습니다. 고구마 똑똑 섭취법. 이쪽을 보시면 영양 꽉 잡는 고구마 똑똑 섭취법. 첫 번째는 색깔입니다. 암 예방, 항산화 효능을 원한다면 호박고구마, 자색고구마도 챙겨 드세요. 이런 색깔 있는 것들이 항암 효능이 더 뛰어나다는 말이겠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지금 호박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밤고구마에 비해서 노란색을 띠고 있잖아요. 이제 베타카로틴 때문인데요. 한번 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준비돼 있거든요. 나오네요. 네,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호박고구마 100g으로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9,826 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다. 네, 그것에 비해서요, 그것에 비해서 이제 자색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3 마이크로그램이고요. 네, 그리고 밤고구마는 31 마이크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박고구마가 탁월하게 많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안토시아닌 색소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고 또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색고구마를 한번 살펴보시면 73.6mg이 들어가 네, 있고요. 폴리페놀. 네, 73.6mg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박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7.9mg, 네. 밤고구마에는 7.4mg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저하게 자색고구마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교수님, 자색 고구마를 먹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덜 달더라고요. 맞아요. 고구마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네.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자색고구마. 이런 다른 종류의 고구마들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네, 자색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고구마에 비해서 당도가 조금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료로 만들어 드시거나 뭐 스프를 끓여 드셔도 좋고요. 뭐 찌거나 굽거나 하면 아무래도 좀 당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것보다는 좀 그렇게 음료나 또 스프 이런 것을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호박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섬유질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찌거나 또는 구워서 조리를 하시게 되면은 뭐 쫀득한 식감이라든지 당도도 높아지고요. 또 우리 죽을 끓일 때 호박고구마 넣게 되시면은 이런 식감이라든지 당도 때문에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밤고구마인데요. 그냥 드시거나 또 쪄서 드시면은 수분이 적기 때문에 퍽퍽한 식감이 있는데 네. 반대로 이걸 역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뭐 전을 부친다던가 또는 또 겉에 반죽을 입히지 않고 튀기시더라도 쉽게 전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흩어진다거나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 고소하게 또 잘 조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도 용도별로 좀 골라서 사 먹으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고구마 똑똑 섭취법 두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껍질입니다. 껍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폴리페놀, 항산화 영양소는 껍질에 풍부하니까요. 껍질까지 알뜰하게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요. 껍질 다 벗기고 먹었는데 이것까지 다 먹어야겠어요, 앞으로는. 네, 껍질에는 사실은 이제 폴리페놀, 지금 보라색에 띄고 있는 거는 폴리페놀 중에 하나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요. 비타민 A라든지 E, 그리고 식이섬유가 특히 풍부하기 때문에요. 껍질 벗기지 않으시고 통째로 드시는 것이 사실은 건강을 생각하신다면은 훨씬 좋은 섭취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껍질까지 먹으려면은 요걸 잘해야 돼요. 뭐냐? 세척이에요, 세척. 그렇죠? 수세미로 박박 씻지 말고 스펀지나 손으로 문질러서 씻으세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네, 우리 조금 전에 이제 단면을 썰었을 때 하얀 진액이 나왔죠. 야라핀이라는 성분인데요. 껍질을 너무 박박 씻게 되면 이 야라핀이 또 유출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찌는 조리법 같은 경우에는 껍질이 어떻게 보면은 영양 성분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껍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살살 씻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보관을 할 시에도요. 껍질에 상처가 나게 되면은 그쪽부터 쉽게 무른다거나 또는 건조가 되면서 쉽게 부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껍질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부드러운 스펀지로 살살 씻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뇨나 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밥할 때 고구마를 밥에다 넣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선생님께서 조금 더 맛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네. 저 이제 그 영양밥을 고구마 영양밥을 좀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불린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불린쌀에서 물기 좀 제거를 해놨어요. 네. 저는 이제 금방 해서 둘이만 있으니까 이렇게 뚝배기에다가. 뚝배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네. 다양한 채소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콩들을 넣어주면 좋아요. 이건 한 3분의 2 정도 제가 미리 삶아놓은 거거든요. 아, 검정콩을요? 네, 3분의 1 정도 삶는다고요? 3분의 2 정도. 3분의 2 네, 정도? 왜냐하면 밥을 할 때 그 익혀야 되니까 너무 많이 살짝? 익히고 네. 살짝만 익혀주시면 돼요.
색감 좀 5가지 골고루 들어갈게. 요건 당근인 거죠? 당근 좀 네. 넣어주시고 은행도 있으면 좀 은행. 넣어주시고 음. 없다고 못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냥 뭐 파란색으로 냉장고 이렇게. 뒤져가지고 나오는 거 그때. 네. 그다음에 네. 저는 이제 여기 지금 생고구마 넣잖아요. 네. 생고구마 가지 넣어서 아, 고구마는 생으로. 예. 항상 이 네. 물을 넣기 전에 이 재료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물을 이렇게 맞춰서 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동량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아. 밥이 다 됩니다. 살짝 재료가 잠길 그렇죠. 정도로 약간 물을 잠기는 넣어주셨어요. 정도로만 그래서 뚜껑을 덮어서 제가 네. 미리 밥을 좀 해놨습니다. 네, 미리 해놓은 대로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요? 자, 잘 익고 있는지 네. 가봅니다. 이렇게 보면 와. 금방 해가지고 예. 네. 진짜 말 어. 그대로 영양밥이네요. 영양밥.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밥이 어머, 밑에는 잘 되죠. 뽀얗게 밥이 익었고 네. 위에 재료들도 이제 다 알맞게 그렇죠, 익은 거겠죠? 여기 한번 네. 드셔보세요. 큰하겠다. 요거 근데 그냥 밥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념장 제가 준비해왔죠. 네, 요거 보세요. 양념장은 어떻게 만드신지. 양념장 네. 제가 이제 간장하고 간장만 너무 짜거든요. 그래서 네. 육수를 조금 넣어서 다시마 육수를 좀 넣고 파하고 청양고추 이렇게 넣어서 네. 대신에 여기는 제가 마늘이나 이런 건 안 넣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참기름하고 깨만 넣어서 깔끔하게 드시라고. 아, 마늘 좀 씹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네. 요거는 네.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제가 양념장을 좀 준비를 했어요. 뭐 벌써 그릇 들고 계시잖아요. 이현 씨가 그릇을 두 손에 들고서 그래서 자꾸 들고 계셔가지고 네. 제가 얼른 드릴게요. 마음이 급해지네요. 네, 저도 마음이 급해집니다. 진짜 뭐 다른 반찬 필요 없잖아요. 저 양념장에다 네. 딱 비벼가지고 아유 뜨끈하겠다. 야, 양념장도 넣어줘. 양념장. 이게 알겠습니다. 양념장. 여기 제대로 드셔야 돼요. 예. 우리 김혜영 씨가 아까부터 기다리셨다고요. 가져와서. 자, 여기다 놓고 아, 네. 아, 양념장을 급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네, 한번 네. 드셔보세요. 그다음에 드려볼까요? 네. 뜨거우니까. 요즘 그 면역력 되게 챙기잖아요. 이거 한 그릇 먹으면은 그냥 그런 걱정은 전혀 없겠는데요. 반찬 없이 간장에만 넣어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료가 익어가지고 알맞게 뭉개지는데 밥하고 이렇게 먹으니까 씹는 맛도 있고 식감이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오독오독 씹히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먹으면 정말 좋아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냥 밥보다. 예, 네, 요즘처럼 어르신들도 좋아할 것 추울 같고. 때, 요즘처럼 추울 때는 진짜 이런 솥밥만한 게 없잖아요. 좀 맞아요.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없죠. 같은데 지금은 생고구마를 쓰셨지만 요 고구마 말랭이를 해뒀다가 밥에도 넣고 뭐 그냥도 먹어도 굉장히 좋다 그래요. 고구마 말랭이 맛있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자, 고구마 말랭이는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네. 먼저 고구마를 조금 씻어요. 겉에 이제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김이 오른 솥에서 쪄요. 음. 예. 푹 삶아서 찌거나 삶아서 네. 껍질을 벗겨주세요. 완전 손으로. 익힌 다음에 껍질 네, 벗기는 완전히 거죠? 벗겨. 그리고 크기 알맞게 썰어 주신 다음에 채반에 널어서 네. 건조기나 이런 데 말려주시면 돼요. 오.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간단하게 완성이 간단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지금 네. 이거 12시간 만에 말린 거 네. 건조기했는데 이야, 이게 저는 금세 직접 네. 가져오셨어요. 예, 직접 제가 직접 노릇노릇 너무 맛있어 보시면은 보여요. 이렇게 한번 드셔도 되고. 이게 12시간 12시간 정도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네. 이런 그 쫄깃함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두께나 이런 거에 뻑뻑하게. 따라서 어. 보시면은 요 안에는 조금 수분이 남아 있고 네. 요거는 지금 수분이 하나도 없게 제가 만들어서 조금 더 바짝 말리느냐, 좀 쫄깃하게. 촉촉하게 하느냐. 그렇죠, 그렇죠. 예, 선택할 수가 있는데 우리 김현영 씨가 드신 건 어떤 건가요? 겉은 쫄깃쫄깃한데 안에는 부드러워서요. 씹는 식감이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또 이게 저녁 때 배고플 때 이게 딱 요걸로 야식으로 먹으면 딱 좋겠는데요. 아, 저쪽에 보니까요. 생고구마 말린 게 보이는데 저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김현영 씨? 네, 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저건 센 거예요, 저거는?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거는 익혀가지고 노릇노릇했고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익히지 않고 그대로 말린 건가요? 그냥 제가 점여가지고 지금 이맘때 원래 네. 저희 고향에서는 이걸 네. 많이 해서 드시는 건데 네. 점여가 그냥 말려요. 아. 그럼 이거를 고구마 빼떼기라고 보통 얘기를 진짜 많이 간단하네요. 합니다. 간단해요. 어. 예. 근데 이거 이렇게 보시면 어디다 써요? 그냥 간식이에요? 이거를 네. 물이랑 같이 넣고 끓이면은 네. 처음에 이렇게 네. 습처럼 되거든요. 네. 거기다 뭐 각종 곡물이나 콩이나 이런 거 넣으신 다음에 네. 찹쌀이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풀처럼 이렇게 해서 먹으면 죽 어. 먹어요. 그 빽대기 죽이라고 어디 빽대기 지역에 죽? 가면은 네. 많이 드시잖아요. 요게 바삭바삭해 보이는 게 좀 과자 같은 맛이 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고구마 칩 같아. 고구마칩? 아, 생고구마 맛있어요. 이게 처음에 입에 들어갈 때 무슨 느낌인가 하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고구마칩. 야. 달큰하면서도 고소해가지고 이거
주전부리로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저거 한 바구니 이제 옆에 끼고 저녁에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를 것 같은데 저거는 제가 찜했다가 싸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걸로 남겨주시고요. 이번에 보관법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단맛이 없어져요.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세요. 냉장고에 보관하지 말라고요? 네,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네. 고구마는 좀 따스한 지역에서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예. 냉장 보관을 하시면은 당분이 전분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맛이 줄어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드실 만큼만 적당히 사서 빨리 드시는 게 좋은데 또 많이 사놓으시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너무 차가운 것도 안 되고요. 또 적당한 뭐 12에서 15도 사이의 온도에서요. 직사광선을 피하셔야 돼요. 직사광선에 닿게 되면은 또 감자도 마찬가지지만 고구마도요 싹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서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뒤에 그 베란다 같은 데다가 이렇게 잘 상자에 놓으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 상자에 한번 넣으시는 게 좋고요. 요즘은 날씨가 추워지면 베란다도 좀 춥거나 또 추우니까. 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자에 신문지를 깔고 좀 보온을 하면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네요. 저도 사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한 번에 많이 사야 저렴해가지고 한 박스씩 맞아요, 사다 놓곤 박스를 하는데 사. 이렇게 많이 샀을 때 오랫동안 맛있게 보관하는 방법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올겨울 똑똑한 고구마 보관법부터 묵은 고구마 활용법까지 알아볼까요? 고구마, 겨울에도 야외나 베란다에 보관하시나요? 겨울철 온도가 낮은 야외나 베란다에 고구마를 두면 고구마가 쉽게 얼고 물러져 금방 썩게 되는데요. 야외보다 10도 이상의 그늘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현관이나 다용도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종이상자와 신문지를 준비해 줍니다. 먼저 고구마를 신문지에 하나씩 감싸고 차곡차곡 종이상자에 채운 뒤 한 층이 다 채워지면 그 위에 신문지를 덮고 다시 고구마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신문지와 종이상자가 고구마의 습기를 빨아들여 오래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때 상자는 닫지 말고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 핵심. 이렇게만 보관하면 올겨울 상한 고구마 버릴 걱정은 그만. 다음은 잘 보관한 제철 고구마 더 달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 곳에 신문지를 깐 다음 고구마를 먹을 만큼씩만 올려 4일 정도 건조해주는 방법인데요. 고구마를 건조하면 고구마 속 불필요한 수분은 날아가고 당분이 모이게 돼 더 달고 맛있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고구마를 건조하게 되면 바닥에 닿는 부분이 쉽게 물러질 수 있기 때문에 높이가 좀 있는 채반에 신문지를 깔고 건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냉장고 속 묵은 고구마 활용한 고구마 토마토 카레 만들기. 먼저 고구마, 토마토 등 재료를 준비합니다. 토마토는 고구마와 같이 섭취하면 풍부한 식이섬유로 인해서 변비 예방에도 매우 좋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토마토는 4등분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칩니다. 토마토를 뜨거운 물에 데쳐서 껍질을 벗기면 부드러운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 고구마, 사과, 각종 채소는 먹기 좋게 썰고 버터를 두른 팬에 마늘과 양파를 먼저 볶다가 사과, 토마토, 브로콜리를 넣어 한 번 더 볶아주세요. 어느 정도 채소가 익으면 물을 자작하게 부어 끓인 후 마지막으로 고구마, 카레를 넣고 한 소끔 더 끓여주면 고구마 토마토 카레 완성입니다. 똑똑한 고구마 보관법부터 묵은 고구마 활용법까지 겨울철 건강하게 고구마 즐겨보세요. 고구마는요, 종이박스에 싸서, 신문지에 싸서 종이박스에 넣어갖고 잘 보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 같은 날 베란다에 넣으면은 얼 수 있으니까 정말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온도 관리, 습도 관리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조리법 보겠습니다. 조리법. 전자레인지에 단시간 말고 찜기로 중불에 오래 쪄서 드세요. 이게 비법이로군요. 네, 보통 이제 전분이 메가당으로 바뀌게 되는 온도는요, 90도 이상이 되어야지 메가당으로 바꾸는 효소가 충분히 나오거든요. 근데 전자레인지에서 조리를 하게 되면은요, 90도 이상으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단시간에 조리하기 때문에 사실 메가당으로 바뀌게 하는 효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맛있게 하는 방법은요, 60에서 70도 정도를 유지하면서 좀 긴 시간 동안 뭐 찜기에 찌거나 뭐 약하게 굽거나
이제 이러한 방법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훨씬 이제 메가당이 충분히 우러나와서 달짝지근하고 맛있게 조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맛있게 조리를 해가지고 드셨는데 요 부분이 고민인 분들 참 많을 겁니다. 어떻게 말도 못하고 방귀 예.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방귀가 잦고 장이 안 좋은 분들은요 고구마를 갈아다 드시거나 죽으로 끓여 드세요 나왔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하 교수님? 네, 고구마를 드실 때 이렇게 실수가 좀 잦아지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고구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그 방귀의 그 어떤 주범인데요. 이런 것들이 몸에서 이제 분해가 되고 뭔가 이제 지금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아까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또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부끄러운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생리적인 현상이긴 한데 네. 그게 좀 걱정스럽다라고 하시면요. 그 우리 선조들 참 선명하신 것 같아요. 동침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동침이랑 같이 드시면은 그런 문제들이 조금 해결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까 저 영상 보시다시피 카레, 사과 넣고 카레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이게 사과랑 같이 드시면은 그런 문제가 좀 호전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또, 네. 그리고 이제 뭐 뭔가 소화가 굉장히 잘 안 되시고 고구마는 먹고 싶어 죽겠는데 이게 소화가 잘 안 돼서 걱정이신 분들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약간 갈아서 먹거나 죽을 끓여 먹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조리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진짜 뭐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범인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동치미를 곁들여야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